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2018년 2월,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저도 어릴 때 스케이트 선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어릴 때 피겨 그룹 스케이팅 멤버였어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일본 삿포로에서 프레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곳에 가서 그룹 스케이팅 공연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스케이트 인구가 별로 없었을 때라 올림픽에 선수로 나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케이트 꿈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와 혼자 추측해 보게 됩니다. 같이 타던 친구 중에는 아직까지 스케이트 코치를 하면서 많은 꿈나무를 키우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저 옛 추억일 뿐이네요. 삿포로에 갔을 때 북한 선수들을 만났는데 어린 나이에 북한 국기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 깃발을 흔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저도 어릴 때 동대문 운동장으로 스케이트를 타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서 있는 곳이에요. 안나만큼 잘 타진 못하지만 방학이면 거의 매일 가서 탔어요. 지금은 국력도 강해지고 경제력이 좋아져서 올림픽도 유치하게 되었네요.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해요. 60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은 우리들이 살아온 세월과 살아온 장소들을 더듬어 볼까 합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못 느꼈는데 지금 와 돌아보니 그 세월과 그 장소들이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지난달에 고향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있어 고향시에 관한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써보았어요. 공모전의 결과를 떠나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을 다 키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재미가 새록새록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 키우느라 제쳐두었던 것들을 하면서 여유를 느끼고 있어요. 책 읽기, 여행, 음악회, 특히 우리 아파트 뒤에 있는 안산 자락길 걷기를 하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해요. 저는 해화동에서 태어나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이사한 적이 없었고 부모님도 해화동에서 돌아가셔서 해화동이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서울의 중심에 살다 보니 해화동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일산에 살면서 호수공원이나 정발산을 즐겨 다니고 구청에 컴퓨터를 배우느라 자주 드나들고 도서관 역시 내 집 드나들듯이 하다 보니 내가 어릴 때 살던 해화동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학교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분명 그곳에서도 좋은 추억들이 많았을 텐데 하면서요. 저는 유년기부터 결혼해서 떠날 때까지 약수동에서 살았어요. 아직도 친정이 그곳에 있어요. 안나와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죠. 그래도 아련한 추억은 많아요. 동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 5살 먹은 저는 너무 어려서 끼워주질 않아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고무줄 하던 노래를 혼자서 목청껏 불러댔다고 해요.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는 날은 너무 부러워서 나도 룩색을 사달라고 조르고 학교 교문에 붙어서서
쳐다봤던 기억도 나요. 몇 년이 흐른 뒤에 전 그 학교를 다녔죠. 어릴 때부터 영란 친구는 성악에 소질이 있었나 봐요. 저는 피겨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되고 음악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음악에 관심이 생겼나 봐요. 어쨌든 우리는 둘 다 음악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안나와의 인연은 결혼한 뒤에도 이어져요. 안나는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했는데 저의 친정과 길 건너에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안나와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안나가 첫째를 낳아서 키우는 걸 보면서 무척 신기해했죠. 저는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한 곳에서 쭉 살다 결혼한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영란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길 건너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친정 엄마를 만나는 것처럼 마냥 반가웠던 기억이 나요. 전 그때 결혼 전이라 애지중지 자식을 키우는 친구가 경이로웠어요. 안나의 시댁은 장충동으로 연결되는 길과 가까웠어요. 그 집 앞으로 어렸을 때 많이 다녔었는데 안나가 사는 집이 되니 너무 신기했어요. 어릴 적 몸이 약한 저를 튼튼하게 만드시겠다고 친정아버지께서 새벽에 깨워 조깅을 시키셨어요. 안나의 시댁을 지나 장충공원을 거쳐서 지금 국립극장이 있는 근처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갔다 왔죠. 돌아오면서 장충공원에 있는 그네를 한참 타다가 왔어요. 약수보다는 그네 타는 게 좋아서 갔었어요. 약수터 하니까 저는 시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시댁에 살다 분가한 후 시아버지께서 수돗물보다는 약수가 좋다고 남산 약수터에 가서 20리터 물통 2개에 물을 가득 담아 우리 집으로 배달하시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생수 배달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는데 그때는 그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남네요.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소소한 일들이 모두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안나가 분가하고 저도 결혼을 한 뒤 서로 아이들 키우며 바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2딸을 데리고 안나의 집에 갔을 때를 잊지 못해요. 안나의 딸들이 보던 그림책은 당시엔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책이었어요. 디즈니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으로 누르면 소리가 나는 신기한 것이었죠. 제 딸들은 넋이 나갔어요. 그걸 본 안나는 그 책을 제 딸들에게 주자고 하더군요. 안나의 딸들도 새 책이라 좋아했을 텐데 흔쾌히 주겠다고 해서 무척 놀랬어요. 보통 애들 같으면 안 된다고 떼쓰며 울 텐데 동생들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던 모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영란 친구는 딸들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켰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저것 정리한 프린트를 저한테 참고하라고 줬는데 그중에 국어 비유법은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도 그 프린트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지금 봐도 정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딸들이 자라 모두 다 결혼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몫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니 우리는 인생의 큰 숙제를 끝낸 느낌이에요. 전 아직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 있지만요. 자식들을 다 키워놓으니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우린 이것저것을 함께 다녔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안산 자락길을 함께 걷다 무리지어 가득 핀 상사화를 보고 반가워했던 일도 있어요. 한 바퀴 다 돌면 7km가 되는 안산을 건너라면 그린 샤워를 한 느낌이에요. 안나를 만나러 일산에 올 때는 아람누리 뒷길로 이어지는 정발산을 도란도란 얘기하며 걸었지요. 봄과 가을엔 호수공원 주변을 산책하며 우리들의 오늘을 만끽했고요. 영란 친구가 사는 아파트는 안산과 바로 붙어 있어 거실에서 안산이 바로 보여요. 아파트와 산이 연결되는 계단을 오르면 바로 둘레길로 연결되어 있죠. 딸들이 연세대를 다녔는데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통해 있는 안산 둘레길로 걸어와 엄마를 중간 지점에서 만나 같이 집으로 걸어오곤 했다는데 생각만 해도 딸들과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도 언젠가 안산에 가득 핀 상사화를 보고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다시 안산을 찾았어요. 그날은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서 숲속 무대에 펼쳐진 넓은 광장에 테이블보까지 깔고 우아한 점심을 먹은 기억도 떠오릅니다. 언젠가 여름에 영란 친구와 안산 자락길 메타세커역 길을 걷는데 단체로 온 등산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왔던 아이스크림을 아이스박스에서 꺼내 둘레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영란 친구와 함께 좋아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던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40년 넘게 함께 지난 시간이 무척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나눠주고 든든히 지켜준 안나와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게 된 것이 저에겐 큰 축복이죠. 젊은 날 삶이 녹록지만은 않아서 좋은 추억을 많이 잊고 살았어요. 아내로, 엄마로서의 자리보다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요즘. 지난 일을 돌아보니 우리들에게도 그 세월마다 함께 해준 좋은 장소들도 많았네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산 역시 먼 훗날 나에게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한진 시인의 시 살아온 세월이 아름다워를 들려드리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1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아름다워. 유안진. 살아온 세월이 아름다웠다고 비로소 가만 끄떡이고 싶습니다. 황금 저택에 명예의 꽃다발로 둘러싸여야만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길지도 짧지도 않았으나 걸어온 길에는 그립게 찍혀진 발자국들도 소중하고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주는 사람과 얘기거리도 있었노라고. 작아서 시시하나 안 잊히는 사건들도 이제 돌아보니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 있었노라.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은 아름답고 아름다웠노라. 앞으로 절대 초조하지 말며 순리로 다만 성실을 다하며 작아도 알차게 예쁘게 살면서
이 작은 가슴 가득히 영원히 느낌표를 채워가자고. 그것들은 보석보다 아름답고 귀중한 우리의 추억의 재산이라고 우리만이 아는 미소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미인은 못 되어도 1등은 못했어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고루고루 갖춰놓고 살지는 못했어도 우정과 사랑은 내 것이었듯이, 아니 나아가서 우리의 것이었듯이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한다. 그대 내 가슴에 영원한 느낌표로 자욱져 있듯이 나도 그대의 가슴 어디에나 영원한 느낌표로 살아있고 싶습니다.